현재 오래된 주택단지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재개발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동네에 산지 오래돼서 이 지역 재개발 소문이 돈 건 알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확실시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거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월세여서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주비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나요? 또 여자친구와 둘이 살고 있는데 내년에 결혼 예정하고 있거든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황인데 이주비 지원에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재개발이 거의 뭐 확정이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주비 관련돼서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뭐 입주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재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여러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단계 중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는 제도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해당 재개발 사업의 비교적 후반,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관계에 해당하는데,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이주철거 기간이 부여가 되게 되고, 그 이주철거 기간에는 그 안에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든지 혹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된 조합 소유자 같은 분들도 이주하도록 기한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지금 사실관계 중에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주 기한이 부여되면 그때 이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이주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지원이 될까요? 네, 이주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용어가 조금 여기서 설명을 구분해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주비라고 하는 거는 해당 재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그 소유자가 그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조합이 주선해서 그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되고, 이주비 대출은 해당 그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담보로 해서 실행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소유자한테 이주비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내용이 되고, 여기서 또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가 또 뭐냐면, 재개발의 경우는 주거 이전비와 동산 이전비라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거 이전비는 해당 재개발 사업의 비교적 초기,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혹은 이주철거 기간까지 지속해서 거주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처를 옮겨야 되는 게 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자한테는 재개발 조합은 수용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거를 이전하도록 하는 비용을 법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그때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령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중간에 계속 거주해서 이주 철거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산을 옮겨야 된다, 살고 있는 거처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동산 이전비라고 하는 걸 지원하게 돼 있어서 해당 세입자가 주거 이전비나 동산 이전비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앞서 말씀드린 이주비를 대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합이 해당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해당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내용을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사연자분은 주거 이전비나 동산 이전비의 대상이 된다면, 요건을 갖춘다면 그런 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이주비와 그리고 동산 이전비에 대해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나는 월세로 지금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따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런 상황인데, 네. 혹시나 그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게 또 안타깝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이제 재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 대상자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거 이전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할지 혹은 향후에 동산 이전비 대상이 될지 조합에서 파악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연자분처럼 나는 뭐 전세 보증금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돌려받지는 않아도 되니까 나는 뭐 직장에 가까운 어디 혹은 뭐 본가에 주소는 두고 여기다가는 월세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본인이 원래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걸 본인이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을 해야만 인정이 되고 또 이게 절차 지급 과정에서는 인정 안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실 텐데 어떨까요? 네. 본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그리고 혹시나 모를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주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재개발의 진행 된다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재개발의 진행 단계를 본인께서 반드시 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의 진행 단계는 첫 번째 뭐 구역이 지정되고 두 번째 추진위원회 설립이 인가되고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되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이주 철거 뭐 크게 나눠보면 이런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거 이전비의 지급 대상자는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구역 지정 단계 그러니까 공람 공고일 때부터 거주한 사람한테 거의 5번째 혹은 6번째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 뭐 이주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평균으로 따지면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만으로는 조금 불확실하고 그 정확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초기 단계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네. 내가 세입자인데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반드시 좀 체크해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의 진행 단계가 뭐 5단계나 6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 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비 사업이 어느 단계, 말씀드린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공개되고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관할구청 내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의 목록 혹은 진행 단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나는 조합원 아니니까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본인의 어느 단계인지 그 조합의 진행 상황을 알아야지만 보상 대상 여부 혹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